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 개표에 이어서 네. 지방선거 특집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일단은 이제 광역단체장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뭐 12곳, 12곳입니다. 예, 12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5곳. 그러니까 전체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네. 12대 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침 7시 반 정도까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가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지사 선거가 사실은 김은혜 후보, 국민의힘 네. 김은혜 후보한테 유력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유학당 시스템 그죠? 예, 네. 새벽에 2시 전후해서 그래서 네. 그냥 이대로 가나 싶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좁혀지더니 네. 급기야 4시부터는 추격을 이제 김동연 후보 측이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이게 역전을 결국 하더라고요. 역전을 했습니다. 네. 대역전승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저는 사실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거 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대부분 뭐 새벽 1-2시 그렇죠. 개표가 종료되면서 윤곽이 다 드러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지선 때 이제 한명숙 오세훈 한명숙 예, 오세훈 한명숙이 서울시장을 놓고 격돌을 했을 때만 해도 거의 1시 넘어서 거의 한 3시까지만 가고 결정이 난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훅 흐름이 오면 한 번은 올 수 있어. 근데 네. 오면 또 가거든요, 그대로. 근데 그렇죠. 이거는 끝까지 알 수 없는.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컬푸드님 딩하, 네. 제리님도 딩하 하시고 범블비님 네. 뭐 육부가 급하게 추가될 줄 알았는데 뭐 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당선이 금방 될 줄 알았죠,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경우에 방송에서 대부분 잠깐 끊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방송을 끊을 수가 없어서. 예. 네. 아니 표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100표 차이까지 나니까 네. 내가 이거 지금 멍하더라고요.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힘든 걸 오히려 모를 정도로 숫자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야 이게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집혔던 이유 자체가 이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수만 1,30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1,357만 명인데 1,357만 유권자 수는 이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미성년 제외하고 1,100만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 지금. 광역시도 중에서는 가장 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시도.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는 네. 물론 모든 지도지사가 다 지역 일꾼으로서 중요하지만 네. 예산이며 뭐 면적이며 사업 규모며 봤을 때 이 사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어떤 경로로도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냥 우리 지역 일꾼으로만 보기에는 또 의미가 남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선거의 그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장 관심을 받던 이유가 직접 또 방송에서 하셨지만은 이제 명심 대 윤심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동연 이제 뭐 당선인이 됐나요? 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또 했었고요.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네. 이 사실 이 정당 내부 당내 기반은 좀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중진들을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러고 당선이 만약에 못 됐으면 사실은 네. 당내 기반이 잡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뭐 여러 내외에서 다 있었는데 네. 하여튼 이번에 또 어쨌든 명심으로 나오게 됐고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뭐 대변인 인수위 대변인이었기 대통령직 때문에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었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후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그래서 실제로 윤심 나오고 얘기가 나왔던 그래서 윤심이 거고. 나왔던 거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1,300만 인구에 1,100만 유권자에서 네. 거의 뭐 5시 반까지 뭐 10,000표 안팎으로 계속 레이스가 된 거는 이거는 거의 뭐 민심이 요동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진짜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확실히 그런 경향은 좀 옅어진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들은 제목을 국민의힘 압승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일단 12곳과 5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압승이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대역전극을 이뤘기 때문에 또 민심의 어떤 균형감이 그렇습니다. 또 드러난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이게 2번 연이어 이제 민주당 출신이 그렇습니다. 배출한 경기도 지사가 도정을 이제 4년간 담당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일단 김동연 후보 공약 보면은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GTX라든지 약간 어떻게 보면 개발 공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개발 공약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네. 많이들 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 둘이 만약에 붙는다 쳐봐요. 아니 우리 지역에다가 그러면 라이브 매일 아침 뭐 이런 거 하지. 아니, 네. 좋은 건 다 한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좀 눈에 띄는 차별점은 뭐였냐면 이게 저는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데 경기 북도 설치가 있거든요. 경기 북도 설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가 이제 남부랑 북부가 좀 많이 다르고 사실 멀어요. 멀죠. 그러니까 사실 그 교사분들 발령 받는 거 보면 같은 경기도에서도 너무 멀어 발령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이 묶이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경기 북부가 좀 소외됐으니 경기 북부는 따로 뭐 예산이건 인력이건 따로 우리만의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했었고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도 설치보다는 반도체 공장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 투자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리는 가위님이 염 총장님 오늘 차분해 보이세요. 고생 많이 하신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렇게 촉촉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데드크로스님이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투표율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무관심이냐 아니면은 대선과 너무 붙어 있는 게 영향을 받은 거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원래 지선은 대선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근데 그러면은 그래 낮은 거 알겠는데 그럼 지난 지선보다 낮은 건 도대체 왜 그런 건데? 그 지난 지선보다 보면 투표율만 보면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예, 많이 낮은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랄지 그간의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 우세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양효걸 총장의 압승이 예상이 돼. 그러면 양효걸 총장 지지자들은 투표를 꼭 해야 될까? 약간 실망한 유권자들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양효걸 총장이 압승하는데 양 총장 지지자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저의 지지자들. 그러면 뭐 굳이 나 안 가도 될 것 나 같은데. 하나쯤이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나 하나쯤이야. 그럼 반대로 제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실망해서 안 찍는. 아니 뭐 내가 해도 어차피 안 되지 않겠어? 사실 뭐 이런 게 이제 투표에 대한 효능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쪽이든 사실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선거 초반만 해도 민주당이 뭐 8곳까지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걸 흔히 우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확 주목받으면서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효과 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불리한 구도였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어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래서 일단은 뭐 스코어로만 단순 스코어로 보면 이제 12대5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와 호남 지역,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제주 해서 5곳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출구조사에서는 대전하고 세종도 그 경합 지역으로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 선거는 이미 이제 끝났고, 그렇죠.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3월 9일 날 어떻게 보면 대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되고 이제 어제 이제 선거로 인해서 지방 권력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재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방 선거가 뭐 지방선거 당선자제 국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왜 주는 겁니까? 일단 이것도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지방 권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의미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랄지
그렇죠. 그 당의 핵심적인 중진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어떻게 보면 육성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력 공백을 막으면서 거기서 행정 경험도 쌓고 또 인지도도 이렇게 또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력을 쌓아서 무럭무럭 자라줘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선거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과거 이제 대선 후보 출신이었던 두 이제 후보가 나란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회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이재명과 안철수 이 두 분이 그 원내에 들어가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게 차기에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그렇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은 아무 말 안 해도 대권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이제 한번 다시 확인을 받은 거죠. 대선 출마했었던 홍준표 후보 대구시장 당선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당에서 어쨌든 핵심 인물들 그 어떤 중량감 있는 존재 이런 의미가 하나 예비 있다. 후보군 뭐 예를 들어서 잠룡이라고 저희가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대권 주자 한두 명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선거 운동했던 이유가 우리에게 적어도 이제 기존 자리 외에 그래서 5석 6석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랬던 거고요. 그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리드를 뽑냐 하면 제목을 뽑냐 하면은 일단 뭐 민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론보다는 안정론을 택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가 좀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압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번에 그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회의석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국회의석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아직은. 그래서 네. 사실 국정 과제를 처리하는 게 이제 지자체나 또 이런 기초단체도 당연히 이제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그쪽 실행기관이고요. 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이렇게 좀 심사해주고 이런 건 국회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기 당내 주도권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일단 당내 이제 내용을 잘 정비하고 다음에 지방 그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뒤에 있죠. 2년 뒤인 네. 2024년에 네. 총선이 있습니다. 당 쇄신을 통해서 이제 2년 뒤에 선거에 이제 벼르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지사를 막판 대역전국으로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당내 기반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만 이제 호남 외 지역에서 살아남았다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민심 참 묘한 게 이게 정권의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을 또 완전히 무력화하지는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지방 권력을 몰아주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또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런 해석도 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관문 성격도 있지만 또 이 일자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네. 그 사실은 그 정무직 직원들이라고 하죠. 네. 보좌진들부터 해가지고 같이 캠프를 뛰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면서 시정 뭐 도정을 이끌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도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선거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알아봤죠. 네.